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보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즉 1년간 배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도 동일하게 아직 법은 이렇게 공포되지 않았지만 소급 적용하겠다. 그래서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이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려면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세가 중과한다는 의미는 뭐죠? 두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죠? 보유기간, 즉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그 보유기간 곱하기 몇 프로죠? 2%. 한도는 30%를 한도로 해서 이제 적용해 주는데, 그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면 양도 차익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작아지겠죠. 근데 그거를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적용 안 해주겠다. 그럼 오래 보유한 주택일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면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겠죠. 두 번째, 양도세가 중과되면은 받는 불이익은 뭐냐면, 보통 세율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는 기본 세율, 즉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5%, 지금 현재는 8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데, 일반 세율이라고도 하고 기본 세율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본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2주택 중과 대상자는 이 기본 세율의 20%를 가산하겠다. 그리고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자는 30%를 가산해서 적용하겠다. 그럼 기본 세율의 20% 또는 30%를 가산했었을 때 세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2배 정도가 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하고 있었는데, 이 중과 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과를 한시적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어떤 주택들입니까? 첫 번째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중과가 배제되더라도 어떤 세율이 적용되죠?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돼요. 즉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는 양도차익의 70%, 굉장히 높은 단기세율이죠. 그리고 주택을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하고 있다 팔았다 그러면 60%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면은 일반 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 실익이 없죠. 그래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 안에 양도 시기가 들어가야 돼요. 양도 시기는 어떻게 판정을 하죠? 계약일이 아니죠. 계약일이 아닌 등기 접수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이 기간에 해당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당연히 5월 10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예전에 계약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잔금 일자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5월 10일 이후면은 바로 이제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아마 내년 종료 시점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2023년 5월 9일 날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계약은 했어요. 근데 잔금 일자 또는 등기 접수일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양도 시기가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약을 이 기간 안에, 즉 1년 기간 안에 했다 할지라도 중과를 배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 접수일과 잔금 청산일이 2023년 5월 9일 이전에 도래를 해야 이 한시적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받는다.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3억 원짜리였습니다. 보유기간은 10년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일단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3억입니다. 그럼 양도세가 중과가 배제된다. 어떻게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겠죠. 이제 보유기한이 10년을 가정했으니까 10년 곱하기 2% 하면은 20%,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 20%가 공제가 되겠네요. 그럼 2억 4천이 나오고 세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6에서 45%의 8단계 누진세율. 기본 세율을 적용했었을 때 세금이 7,180만 원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시적 배제가 안 된다. 그러면 2주택 중과 대상자는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안 됩니다. 세율이 20%가 가산된다겠죠? 그럼 38%에다가 20%가 가산된 58%. 누진 공제액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억 5,460만 원이 나옵니다. 한번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하고 중과가 적용됐을 때 세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떻게 차이 나죠?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과 여부에 따라서 다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그만큼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장특공제 안 되고 세율이 몇 프로 가산되죠? 30%. 그러면 세부담이 1억 8,400입니다. 중과가 배제됐을 때하고 중과가 적용됐을 때하고 세부담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는 이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규정이 특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됐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3개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개의 주택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3개의 주택을 갖고 있었을 때 문제점, 일단 종부세가 굉장히 많아지죠. 왜? 주택이 세 채이면은 조정대상 지역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세율이 어떻게 되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은 일반 세율에 비해서 세율이 2배 정도가 이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부세가 몇백만 원 냈던 분들이 지금은 몇천만 원, 몇 억까지 내는 이유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그렇게 적용될 수 있고, 그렇게 종합부동산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또 여파가 뭐죠? 세부담 상한율이 150%가 아닌 300%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팔고 싶은데, 즉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매도하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됐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많은 주택을 이제 매물로 이렇게 내놓지 않을까. 또 그게 정부의 의도였고, 어찌됐든 이 매도를 통해 가지고 종부세 부담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세 채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번에 유예가 돼가지고 이제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채를 매도를 합니다. 세 채를 갖고 있다가 한 채를 매도를 하는데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됐죠? 중과가 적용됐죠. 중과가 적용됐으면은 3주택 중과 같은 경우는 그 양도 차익의 거의 한 75% 정도 이렇게 세금을 냈는데, 이제는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니까 그냥 기본 세율, 보통은 양도 차익에서 한 30%에서 40% 세금을 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주택은 중과 배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주택이 어떻게 되죠? A주택, C주택 두 채가 남았겠네요. 이 중에서 종전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신규주택, C주택 취득 1로부터 몇 년 안에 팔면은 이 종전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죠? 2년이죠. 다행히도 얘는 2년 안에 매도를 했어요. 단지 중요한 거는 이 매도일 현재 이 A주택,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 즉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얘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2년 보유, 취득 1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충족했겠네요. 거주 요건 있을까요? 취득일이 2015년 8월이기 때문에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 요건 없다. 거주 요건이 없으니까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되니까 얘는 같은 연도 B주택을 팔고 같은 연도에 매매한다 할지라도 비과세가 적용됐겠네요. 그리고 나서 남은 한 주택, 이 C주택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다고 해볼게요.
그 B주택 8월 달에 양도하고 A주택 10월 달에 양도하고 남은 한 주택 12월 달에 양도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세 채를 지금 양도하는 케이스예요. 그럼 B주택은 중과 배제, A주택은 종전주택이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돼가지고 비과세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두 달 있다가 남은 1주택을 매도를 합니다.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그동안에는 안 됐죠. 왜?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었는데 폐지가 됐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주택도 양도일년제 한 채이고, 얘가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보유 및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되겠네요. 근데 보유는 언제부터? 취득일 2020년 11월 달에 취득을 했는데 12월 달에 양도를 하니까 2년 보유했네요. 거주 요건 있나 볼까요? 2022 취득일 현재가 2020년 11월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얘는 거주 요건은 있겠네요. 그럼 B주택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이 B주택이 2년 이상 그동안 했다라고 하면은 B주택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만약 B주택에 거주는 못했다라고 하면은 향후적으로 2년을 거주한 이후에 양도를 하면 이 B주택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이 다주택자가 양도세 절세 전략을 모색한다고 하면은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 동안, 즉 2023년 5월 9일 사이에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해가지고 중과 배제를 먼저 받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면은 종전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를 적용받고, 그럼 한 채 남았잖아요. 그 주택도 양도일년제 한 채이고 비과세 요건,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는 얘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중과 배제에 비과세 특례까지 바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절세 전략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종부세 부담도 줄여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1년간 한시적 배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중과 대상 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중과가 적용돼 가지고 장특공제 적용 못 받고 세율이 20% 또는 30%가 가산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개정은 안 됐지만 소급 적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1년 동안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는 중과를 배제 받을 수 있다. 중과가 배제되면은 보유 기간에 대한 혜택인 장특공제 적용받고 세율이 그냥 기본 세율만 적용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적용된다. 왜? 2년 미만은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시적 중과 배제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았을 때 보유기간 곱하기 2%가 적용되는데, 그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적용된다. 리셋된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양도일, 양도 시기, 즉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언제? 2023년 5월 9일 이전에 들어가야 된다. 계약일이 2023년 5월 9일 이전이고 그 이후에 잔금이나 등기 접수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중과 배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2023년 5월 9일 이전에는 반드시 잔금 청산일이라든지 등기 접수일이 그 안에 도래해야만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